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퀸즈 칼리지에 위치한 홀로코스트 센터를 방문해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앞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직접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퀸즈 칼리지에 위치한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태인 학살을 기억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오늘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홀로코스트 센터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알리는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배워오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직접 마주한 학생들. 이용수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위안부 이슈 해결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성 인권을 위해 자신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 역사를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학생 여러분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성폭력 뿌리를 뽑는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제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만든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안부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포사회에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런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학교에 들어가는 이 교재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꼭 이 협력과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오후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하고 버겐 카운티장과 면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마이클 폴라타 위원장이 해임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민주당 위원회는 차기 위원장에 제임스 로튼더 현 펠팍 시장을 선출했습니다. 펠팍 민주당 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18명의 보드 멤버가 모여 제임스 로튼더 시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마이클 폴라타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해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위원회는 폴라타 위원장이 고령에다 시장과의 갈등으로 오는 4월 치러질 교육위원 선거와 6월 예비선거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이제 시장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충돌도 있고 해서 사실은 민주당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새로 지난 3월 4일 금요일 날 그 지역구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식 표현이라면 퇴출을 할까요? 이렇게 보태가지고 퇴출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죠. 민주당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위원장 자리에 제임스 로튼더 현 시장을 선출했습니다. 폴라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로튼더 시장의 주민 소환과 탄핵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민주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의 싸움은 로튼더 시장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직에서 해임된 폴라타는 현재까지 특별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의 또 다른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발동됩니다. 이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 데 이은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8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독자적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대북 제재 강화법이 포괄적이고 재량적으로 허용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주로 중국 내 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제재 조치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또 광물 거래를 비롯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경화 획득 경로를 차단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 노조의 파업이 예상되면서 당국과 노조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거리를 좁히면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티 주지사는 결혼 기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어제 속개된 뉴저지 트랜짓 당국과 노조 간의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다소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뉴욕에서 열린 협상이 종료된 뒤 스티브 버커트 노조 대변인은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양측은 9일 협상안에 대해 검토한 후 10일 다시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3일 0시 1분을 기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크리스티 주지사가 8일 결혼 30주년 여행길에 올라 또다시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7일 회견에서 휴가는 예정대로 가겠지만 계속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목적지는 밝히지 않았고 3, 4일간의 일정을 마친 후 파업 예고일 전에 돌아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0여 개 공립고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입학 지원자가 몰린 곳은 퀸즈의 프란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 전형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올해 가을 학기 고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일 1차 합격자 통보를 마쳤습니다. 시 교육청이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발표한 입학 지원자 현황을 보면 시내 400여 개 공립고 가운데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의 지원자가 9,46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포레스트 힐스 고등학교가 8,375명, 미두드 고등학교 7,929명, 베이사이드 고등학교 7,692명,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 6,921명 등의 순으로 지원자 수가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에 학교 배정을 받지 못했거나 신설 고등학교 입학 희망자들은 2차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오는 18일까지이고 12에서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맨해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캠퍼스에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한 학교 및 신설 고등학교 등을 소개하는 입학 설명회가 열립니다. 위험천만한 10대들의 운전, 더 많은 도로 주행 연습이 필요한데요. 뉴저지주에서는 미성년자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10대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 요건에 최소 50시간의 도로 주행 교육을 명시한 운전면허 취득 제도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 후 운전교육 허가증이 발급되면 21세 이상 3년 이상 운전 경력을 지닌 성인 감독관의 동승하에 최소 6개월 동안 도로 주행 연습을 해야 주 차량국이 실시하는 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만 명시돼 있을 뿐 몇 시간 동안 주행 연습을 해야 할지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뉴저지를 포함해 아칸소, 미시시피, 사우스다코다 등 4개 주만이 도로 주행 연습 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50시간 이상의 주행 교육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운전자들이 연루되는 교통사고를 막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입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지역 발전의 주춧돌이 될 청소년들이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운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도로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는데요. 뉴욕시 일원 도로의 절반 이상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태가 좋은 도로는 불과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안전을 위한 비영리 단체 출입이 발표한 뉴욕주 도로 상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도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가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양호한 도로는 5%, 상태가 좋은 도로는 13%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주 전체에서도 상태 불량 진단을 받은 도로는 38%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 일원에서 보수된 파톨 숫자만 37만 204곳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날마다 도로 파손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뉴욕시 일원 각 도로들을 잇는 교각들의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론에 설치돼 있는 전체 교각 가운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가 전체 9%인 531개 교각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776개 다리는 노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지난 2010년부터 14년 사이 뉴욕시 일원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775명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1,1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인 라이프라인 지원금이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연방 빈곤선 135% 이하인 저소득층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10일 발표할 3월 공개회의 안건에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 요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라이프라인 지원금을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라이프라인은 현재 연방빈곤선 135% 이하 등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에 한해 월 $9 25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통신위원회는 규정 개선을 위한 첫 절차인 규정 개선 추진안을 표결에 붙이고 승인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선이 올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선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요금 보조를 별도로 신청하면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할인을 받게 됩니다. 또 인터넷 서비스가 집 전화나 휴대전화 둘 중 하나의 서비스와 묶여 있어야 하고 보조금은 한 가구당 한 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라이프라인과 연계된 통신사는 저소득층의 인터넷 기본 서비스와 속도 제공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한진그룹의 윌시어 그랜드 센터가 어제 상냥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2017년 상반기에는 윌시어 그랜드 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14년 2월 LA 다운타운 윌셔 그랜드 호텔 자리에 새롭게 기획된 한진그룹의 윌셔 그랜드 센터. 현재 6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각계각층의 관계자들과 현장 공사 인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윌셔 그랜드 센터의 상냥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콘크리트 외관 작업을 마치고 호텔 옥상 73층에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상냥식은 윌셔 그랜드 센터의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윌셔 그랜드 센터의 높이는 오는 9월 마무리될 첨탑까지 합하면 1099피트로 LA시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We poured 21,000 cubic yards in February of 2014, and our prediction was to get to this day exactly 2 years later, and we're right on that date. So we're right on schedule to complete the project with a dedication in March of 2017. 윌셔 그랜드 센터 공사를 맡고 있는 터너 건축회사 측은 수개월 내 현재 800명의 공사 현장 인력을 1,000명으로 늘려 공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셔 그랜드 센터가 완공되면 LA뿐만 아니라 LA 한인 동포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 LA 시장님도 어디서 연사를 하실 때 우리 이 호텔이 LA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 저희 또한 저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되고 그런 대한항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완공될 윌셔 그랜드 센터가 LA시에서 한인 동포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LA시와 한국과의 협력 사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너무 잘생겨서 괴로운 그는 누구일까요? 최근 일본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일본 나고야의 한 동물원. 카메라를 든 한 무리의 여성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민 고릴라가 바로 그 주인공. イケメンですね。目がやっぱ
ちょっと睨み加減というか上目遣いでこっちが見られるとドキッとしますね。 올해 19살인 은색등 고릴라의 이름은 샤바니. 하지만 일본어로 미남을 뜻하는 이케맨이란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립니다. 풀을 뜯는 야성적인 모습, 생각에 잠긴 근엄한 모습, 모델 뺨치는 유혹적인 자세 등 사람 같은 표정과 자세가 포착된 사진에 여성들은 너무 잘생겼다며 열광했고 심지어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를 닮았다며 비교 사진이 나돌기도 합니다. これまでのやっぱり日本のなんかそのですごいかっこいいと言われる男性像というのがちょっとシュッとした中性的な綺麗な顔、整った顔をした 샤바니의 매력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무리의 우두머리인 샤바니는 다른 고릴라에겐 먹이를 빼앗을 정도로 냉혹하지만 자기 새끼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아빠입니다. あまりその野生のシルバーバックというのはその子供と直接遊ぶことはない、ほぼないヒレなんですよね。ですけどシャバーニはですね、その一緒になって子供と遊んでる。 이런 샤바니의 넘치는 매력 덕에 동물원을 찾는 젊은 여성 관람객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샤바니는 정작 본인의 인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でやっぱり外にもあまり出たがらなくなりますし、室内でもそのお客さんがたくさんあんまり集まりすぎますとちょっと影に隠れたりとかねしていますので 너무 큰 관심을 괴로워하는 샤바니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성 팬들의 행렬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한인회 등록제를 추진합니다. 조규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7일 아프리카에서 열린 특강에서 올해부터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회들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에 열리는 세계 한인 휘장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도를 공식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뉴욕 한인회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등이 분교단체로 지정돼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저지 종업원 유급병과 의무화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상원 예산세출위원회는 7일 종업유급병과 의무화 법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법안은 근로자가 직원이 10인 이상인 업체는 최소 9일을, 10인 미만인 업체는 최소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병가는 종업원 본인과 배우자의 임신이나 출산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별세한 낸시 레이건의 생가로 알려진 퀸즈 플러싱 2층짜리 단독주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21년 맨해튼 업타운에서 태어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는 먹자골목이 위치한 루즈벨트 애비뉴와 149 플레이스에 있는 주택에서 2년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어떠한 안내문이나 기념비가 없어 이웃들조차 이곳이 낸시 여사의 생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이 80여 년간 써왔던 공식 방패 문장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문장은 학교의 표어인 진리라는 라틴어 문구 아래 아이작 로열 주니어 가문의 문장에서 차용한 밀다발 세모꿈이 역삼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와 재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노예제와 관련이 있다며 공식 문장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에 곳에 따라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평년 기온을 되찾겠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다소 흐리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